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갑자기 진행자가 바뀌어서 놀라셨나요? 진행자 김태린 양의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는 저 류현주가 승부 예측 버프쇼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처음이라 긴장되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40회차에도 39회차와 마찬가지로 맨유의 패배, 바르샤의 무승부 등 이변이 속출했었죠. 아직 시즌 초반이라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러모로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41회차도 EPL 8경기와 라리가 6경기로 구성됐는데요. 저희 해외 축구 분석위원이신 김현승, 그리고 라리가 담당이신 한예준 위원님이 이번 회차 분석은 하셨지만 갑작스레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서경석 위원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맡은 김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이번 회차는 한예준 위원 대신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분석은 한예준 위원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갔으니까 안심하고 관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 지난 회차도 꽤나 어려웠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막전부터 2라운드까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 시즌 강등을 극적으로 탈출한 리즈는 1승 1무로 상위권에 배치되고 있고, 유럽 최고의 팀이라 불리는 맨유는 22로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PL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예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는 개막 라운드에서 세비야와 바르셀로나가 발목을 잡힌 것 빼고는 큰 이변 없이 전력에 따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위원님들 이번 회차 분석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겠죠? 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1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코리안 더비가 펼쳐질 경기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먼저 부상 선수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스킵, 랑글레 선수가 부상이고, 울브스는 올리베이라, 히메네스, 무티뉴 선수가 부상입니다. 토트넘의 랑글레 선수와 울버햄튼의 무티뉴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큰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한 콘테 감독이 벤치에 앉지 못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자리를 지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팀의 전술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은 팀의 큰 변화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초반에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히샬리송 선수를 투입해 4-2-2 포메이션으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울브스는 1무 1패로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패배하고 승격팀 풀럼을 상대로 비겼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는 매번 말하지만 최전방 공격수 라울의 부재가 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울브스의 라즈 감독은 수비 전술에 비해 공격 전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콘테 감독의 퇴장 변수가 존재하고 울브스의 수비 전술이 많이 막히는 토트넘이지만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토트넘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수비 전술이 좋은 울버햄튼이지만 손케 듀오 외에도 득점 자원들이 많아졌고 히샬리송 카드도 있는 만큼 홈에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되네요. 코리안 더비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인데요. 공격력이 좋은 토트넘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리버풀의 발목을 잡은 크리스탈과 개막전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난 에스턴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먼저 부상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나단 퍼거슨, 잭 버클랜드, 톰킨스 선수가 부상이며 마이크 올리스 선수가 복귀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코티니 호즈,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부상이며 저번 경기 부상으로 교체됐던 코티뉴 그리고 매트 캐시 선수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어떤 팀도 무시할 수 없는 성. 지난 라운드 리버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단단한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역습 축구를 통해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아스날전에도 패배했지만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준 만큼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 축구라는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팀도 자하와 애제가 이끄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네요. 제라들의 아스톤 빌라는 에버튼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막전 보머스에게 당한 충격적인 패배를 극복하고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죠. 1라운드 베일리를 윙포드로 활용하는 4-3-3 포메이션에 실패하자
2라운드에서는 지난 시즌 활용했던 4-3-1-2 포메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일리 대신 데닝스를 투입했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죠. 다만 이 전술의 핵심인 공격형 미드필더 쿠티뉴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작은 부상으로 교체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쿠티뉴의 대체자로 추가골을 넣은 부엔디아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강팀 상대로 보여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이 워낙 인상적이었고요. 아스톤 빌라의 공미 역할이 중요한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중원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전력이 우세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적인 운영에 고전할 경기로 보여지네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이 터진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크리스탈의 탄탄한 중원 수비를 변수로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개막 2연패 부진에 빠진 에버튼과 승격팀 노팅엄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에버튼은 꼭 부상 선수를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운젠드, 르인, 안드레 고메즈, 고피리, 예리미나, 듀크레 선수가 부상이죠. 알랑은 곧 복귀 예정이지만 부상자가 정말 많습니다. 노팅엄은 아마르 리차즈 선수가 부상이며 야테즈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버튼은 원톱의 빈자리를 여실히 느끼며 빌라에게 패배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론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롭톱 형태를 기용하는 램파드의 전술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현재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에버튼은 두쿠레 선수의 선발 가능성을 제외하고 동일한 선발 라인업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론돈의 선발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노팅엄은 2라운드 이전에 와포드의 데니스, 크리스탈 팰리스의 쿠야테 선수를 보강했습니다. 데니스 선수는 저번 시즌 와포드에서 유일하게 돋보인 선수인 만큼 좋은 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팅엄의 가장 큰 과제는 영입한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쿠퍼 감독의 전술에 적응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나마 아워이니 선수가 지난 경기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PL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노팅엄이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통해 승격 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부상 변수로 불안한 만큼 충분히 노팅엄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만 노팅엄 선수단이 크게 바뀐 만큼 조직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공격진의 호흡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대0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에버튼의 부상 변수로 노팅엄의 우세를 예상하셨지만 노팅엄 공격진의 조직력을 변수로 예상하시면서 무승부 가능성을 예측하셨네요. 4번 경기 승격팀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풀럼과 맨유를 격파한 브렌트포드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풀럼의 해리 윌슨이 복귀 예정이고 브렌트포드의 피노과 아이어, 카노스 선수가 아직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풀럼은 리버풀전 2대2 무승부에 이어 울버햄튼전 0대0 무승부로 기록하면서 승격 후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브스전 미트로비치의 PK가 막히면서 괜찮은 경기력에 비해 승리를 따오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죠. 선수 기용에 보수적인 마르코 실바가 울브스전에서 부진했던 케니 테테 대신 신입생 케니 은바부를 기용할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맨유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기록하면서 2라운드 경기 중 가장 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전반에만 4골을 기록하면서 맨유의 약점을 잘 공략해냈고 히키, 벤미 등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예상하는데요. 두 팀 모두 최근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수비적인 밸런스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피지컬이 강점인 두 팀 맞대결인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아마 득점이 나온다면 세트피스에서 나올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엇비슷한 전력과 팀 분위기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최근 분위기와 기세 그리고 전력이 엇비슷한 만큼 두 팀의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레스터와 사우샘프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먼저 부상 선수를 확인해보면 레스터는 페레이라, 버틀란드, 하비반스 선수가 부상이고 소트는 리브라멘토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죠. 또한 월콧도 아직 팀 훈련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아스날에게 4대2로 패배하면서 수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레스터는 조니 에반스를 가운데 세운 백파이브를 들고 나왔는데요.
노세한 에반스가 경기 내내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 팀의 레전드 골키퍼 슈마이켈이 이적을 가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데니 워드 골키퍼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핵심 센터백 포파나는 이적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안팎으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레스터와 로저스 감독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소튼도 레스터와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아직 승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분전 끝에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2골을 실점하면서 무너지나 했지만 백5를 버리고 백포로 전환하면서 공격기 살아났고 조 아리보 그리고 세쿠마라 선수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하센리틀 감독이 이번 시즌 백5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백포로 전향을 바꾸자마자 경기력도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기세를 이어서 다음 경기도 백포를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레스터의 무승부와 패배를 예상합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상 레스터가 홈에서는 우세한 모습을 보였지만 앞선 두 경기 경기력을 보면 다른 결과가 예상됩니다. 백포로 전환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온 소튼이 이번 경기에서는 처음부터 잘하는 백포와 침체된 레스터를 괴롭힐 것 같네요. 더군다나 레스터가 세트피스 수비에 유독 약한데 소튼에는 워드 프라우저라는 최고의 키커가 있죠. 하지만 소튼이 우세할 경기로 예상되지만 레스터도 바디와 메디슨의 정교한 공격만큼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합니다. 수비 전술 변화로 경기력이 좋아진 사우샘프의 우세와 레스터의 공격 조합이 건재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을 예측하셨네요. 6번 경기 개막전 승리팀 오사수나와 패배팀 카디스의 맞대결이죠.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먼저 오사수나는 키키 하베이로, 우나이 가르시아가 부상이고 카디즈는 루벤 알카레즈, 페데리코 산 에메테리오, 존 안데르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됩니다. 오사수나는 개막전 세비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큰 이변을 연출해냈죠. 4-4-2 포메이션을 활용해 선수비, 후역습이 주 전술인 팀인데 이번 시즌도 이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에 있어서는 중앙 미드필더 토로랑 몽카yor라, 후방에서의 가르시아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비 이후의 역습을 살려줄 수 있는 영입으로 비아레알에서 모이 고메즈를 데려왔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카디스는 지난 시즌 승점 1점 차로 극적인 잔류를 해낸 팀입니다. 카디즈의 문제는 빈곤한 득점력이었고 감독 경질 이후 세르지오 곤잘레스를 데려오면서 부진한 공격수들의 폼이 올라왔기에 극적인 잔류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번 시즌 개막전을 살펴보면 부족한 득점력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의 공격력을 책임질 루카스 페레즈, 안토니오 로자노, 알바로 네그레도가 1라운드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오사수나와 카디즈가 맞붙을 때마다 다득점이 나오는 경기를 펼쳤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야 확실히 강등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대결마다 팀적인 짜임새가 우수한 오사수나 쪽이 매번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오사수나 측이 수비부터 중원까지 조금 더 탄탄하기 때문에 서로 승점을 따기 위한 오픈 게임에서는 오사수나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번에는 오사수나의 홈입니다. 그러므로 오사수나 쪽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면서도 수비와 중원이 더 탄탄한 오사수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승격팀 본머스와 막강 화력을 뽐내는 아스널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 팀도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머스는 브룩스, 로스웰, 솔랑케, 제무라 등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비에이라와 넬슨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스날은 맨시티와 함께 리그에서 전승 중인 팀입니다. 이 중심에는 제수스 선수가 있는데요. 제수스는 최전방에서 미드필더 지역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좋은 마무리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공격진도 살아나면서 아스날은 현재 2경기 6득점, EPL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콜라스 주버라는 세트피스 코치가 합류한 이후에 아스날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콧 파커가 지휘 중인 본머스는 내려앉아서 거칠게 수비한 뒤 빠른 역습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 역습과 거친 플레이를 통해 얻어낸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죠. 특히 장신 선수들이 많아서 상대를 피지컬로 괴롭히는 만큼 코너킥과 프리킥이 굉장히 위협적인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두 팀은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4승 1무로 크게 앞서고 있고 12경기로 넓혀본다면 9승 2무 1패로 아스날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아무래도 아스날을 상대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아스날 역시 니콜라스 주버 코치를 합류 후 세트피스에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머스가 의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스날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코치 합류로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스널의 우세,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와 지난 시즌 구강컵 우승팀 베티스의 맞대결입니다. 서경성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먼저 마요르카는 도미닉 그라이프와 아마스 은디아일, 이니고 루이스 데갈라레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고 베티스는 세레이오 카날레스의 출전이 불투명하며 마르틴 몬토야, 빅토르 카마나사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마요르카는 개막전 빌바오를 맞아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새로 영입된 프레드락 라이코비치 골키퍼의 선방쇼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빌바오 원정에서 계속해서 패를 기록하고 있던 마요르카로서는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5-4-1 포메이션을 통해 굳게 걸어 잠그고 공격 시에는 원토빈, 베다트 무리키의 피지컬을 이용해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비효율적인 롱볼 위주로만 전개되다 보니 이로 인해 빠른 역습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베티스는 엘체에게 3대0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전반 초반에 풀백 아마토르 루이발이 돌파로 상대 수비의 퇴장을 이끌어냈고 파상 봉쇄 끝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베티스는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추고 측면 크로스와 부분 전술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는데 나빌 페키르 등 리그 내에서 수준급 이선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현재 1군 선수들 중 타팀 이적 링크가 나오는 선수들이 있고 이로 인한 전력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마요르카 홈에서 최근 베티스를 상대로 2승 1무 2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최근 3경기 전적은 1무 2패로 부진한 모습이죠. 마요르카가 섬인 만큼 원정팀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베티스가 최근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수비적으로 나올 마요르카의 수비를 베티스의 화려한 이선 자원들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요르카 원정 경기가 섬인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베티스의 공격 자원들이 화려한 만큼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는 예상이네요. 9번 경기 개막전 아쉬운 무승부에 그친 셀타비고와 유럽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서경성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두 팀 모두 큰 부상 이슈는 없는 상황인데요. 레알은 호드리그와 카르바에 선수가 이번 경기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타비고는 개막전 에스파뇰에게 98분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다 따낸 승점 3점을 빼앗겼죠. 경기 초반 2점차 리드를 가져오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경기 후반 수비진들의 미스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셀타 특유의 기동력을 강조하는 축구는 변하지 않았고 새로운 스트라이커인 파시엔시아가 팀의 핵심인 아스파스와 함께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개막전에서 승격팀인 알메리아 원정길에 나섰는데요. 선제골을 실점하며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를 치렀죠. 알라바가 들어오자마자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며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경기력은 좋지 못해도 결국엔 이기는 안첼로티식 축구가 이번에도 나왔죠. 최근 셀타와의 3경기에서 모두 멀티골 이상을 기록한 벤제마의 활약이 주목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레알이 주전 자원인 카르바알이 돌아오는 만큼 무난하게 승리를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경기 우측 윙포워드로 나왔던 발베르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많이 뛰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셀타의 특성상 지난 경기처럼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에서 미스가 난다면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셀타는 수비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벤제마, 비니시우스 듀오가 자신들의 파괴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더군다나 레알은 최근 셀타 원정 4연승 중인 만큼 무난하게 레알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셀타의 수비 뒷공간 공략에 나설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시즌 초반 선전하고 있는 리즈와 경기장 밖 잡음과 달리 탄탄함을 보여주는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먼저 리즈는 벤포드, 게라르트, 델러스, 쿠퍼, 에일린, 피르포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첼시는 알론소와 코바치치 그리고 캉테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첼시는 토트넘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으나 경기 내용으로는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첼시의 투엘 감독은 치크를 윙백 포지션에 기용하면서 토트넘의 왼쪽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전 투엘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캉테가 부상을 당하며 조르지뇨와 함께 뛸 미드필더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갤러거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리즈를 상대로 미드필더에서 간결한 빌드업과 볼 간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리즈는 소튼을 상대로 후반전 로드리고의 멀티골로 앞서갔지만 소튼의 전술 변화로 2실점을 했습니다. 또한 주전 공격수 벤포드가 또 부상을 당하고 울버스전에 적중했던 교체 카드도 소튼전에는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레프트백으로 나오고 있는 스트라비크는 도움을 기록하긴 했으나 위치 선정이나 선수 마킹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피르프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에서 저번 토트넘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첼시의 리스 제임스와 치크는 리즈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이번 경기는 리즈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투엘이 벤치에 앉아있지 못하더라도 팀의 전력과 경기 운영 능력 모든 면에서 첼시가 한 수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캉테의 부상 공백이 아쉽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경험을 쌓은 갤러거가 충분히 대처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리즈가 선전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투엘 감독이 퇴장 징계로 벤치에 앉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전력 차이가 큰 만큼 리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시즌 초반 예상외로 흔들리는 웨스트햄과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브라이턴의 맞대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먼저 웨스트햄은 아구에르드, 도슨, 오그본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브라이튼은 모더가 무릎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렵습니다. 웨스트햄은 노팅엄에게 충격적인 1대0 패배를 당하며 연패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하며 19개의 슈팅 시도를 했고 PK도 얻었지만 딘 앤더슨의 선방에 막히면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웨스트햄에게 이번 경기는 특히 더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 19일 새벽 덴마크 클럽 비보리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이번 시즌 단 한 개의 득점도 기록하지 못했던 웨스트햄이 빈곤한 득점력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은 개막전 맨유를 잡으며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 라운드 뉴캐슬과 무승부에 거뒀습니다. 비록 결과는 무승부지만 경기력은 뉴캐슬에 비해 우세했고 뉴캐슬의 닉 포프의 엄청난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브라이튼의 승리도 예상되는 경기였죠. 포터 감독의 전술이 완전히 녹아든 브라이튼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웨스트햄이 개막 후 흐름이 좋지 않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 경기입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좋은 경기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이후 웨스트햄과 맞대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이 승격 후 웨스트햄에게 패한 적이 없고 웨스트햄의 주중 경기 일정이 있는 만큼 웨스트햄의 패배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안방에서 유독 강한 빌바오와 박쥐 군단 발렌시아의 맞대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먼저 빌바오는 이니고 마르티네스와 미켈 발렌시아가가 부상으로 빠지고 발렌시아는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부상이고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한 죄메르트와 리그 초반 징계를 받은 가야가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빌바오는 개막전 마요르카를 상대로 경기를 90분 내내 지배했으나 파이널 서드 내에서의 집중력 부족과 골키퍼 라이코비치의 선방 능력을 뚫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라인을 높게 올리고 강한 압박을 활용한 발베르데의 축구가 빠르게 녹아들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마무리를 찍어줄 선수만 등장한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만 한데 최전방 스트라이커 비알레브레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즌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빌바오와 반대로 죄메르트의 퇴장으로 인해 후반전 완전히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단단한 수비로 지로나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 영입한 윙포워드 듀오인 사무엘 리누와 사무 카스티에의 경기력이 좋아 보였으며 후방에서 시작하는 빌드업 역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자체는 빌바오가 홈에서 강한 만큼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경기에서도 원정인 만큼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빌바오는 항상 골 마무리를 지어줄 해결사의 부재가 있는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빌바오의 우세한 경기 운영이 있겠지만 빌바오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을 예측하셨네요. 13번 경기 개막전 나란히 3대0 승리를 거둔 AT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맞대결입니다. 서경정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먼저 AT 마드리드는 필리페가 부상이고 개막전을 편도선염으로 빠진 히메네스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비아레알은 알베르토 모넬로와 키코 페메니안, 마누 트리게로스가 부상이죠. AT 마드리드는 개막전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완승을 거뒀죠. 특히 프리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 선수로 발두드만 모라타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펠릭스 역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헤타페를 상대로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비아레알 역시 승적팀인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똑같이 3점차 완승을 거뒀죠. 임대에서 복귀한 알레한드로 바에나가 교체로 들어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복귀전을 치렀고 경기 이후 로세소까지 임대로 스쿼드에 합류하면서 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개막전에서 좋은 경기력과 함께 공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봤던 AT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히메네스의 부상이 여전히 걸리긴 하지만 개막전부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비첼이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비아레알 역시 전력이 굉장히 탄탄하고 수비 밸런스가 좋은 만큼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해야 할 것 같네요. 홈경기인 만큼 공격력이 좋은 AT 마드리드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비아레알의 수비 밸런스도 좋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개막전 승리를 거둔 레알 소시에다드와 충격의 무승부에 그친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서경성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먼저 바르셀로나는 큰 부상 변수는 없지만 부스케츠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고 소시에다드는 미켈 오야르사발, 칼로스 페르난데스, 디에고 리코, 마르틴 멜켈란츠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승적팀 카디즈를 상대로 쿠보가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죠. 핵심 선수인 오야르사발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셀타에 유명했던 브라이스 멘데스와 쿠보, 아쉬운 데뷔전을 치르긴 했지만 비싼 유망주인 모하메드 알리초까지 영입하면서 공격진의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멀티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4-3-1-2 전술을 사용하는 알과실 감독의 이번 시즌 행보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홈 개막전에서 라요를 상대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뒀죠. 이번 여름에 영입한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크리스텐센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KCL가 교체로 투입됐습니다만 라요의 중앙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부스케츠가 계속해서 고립되는 상황이 나왔고 측면 자원들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경기력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날 측면 자원인 덴벨레, 하피냐가 저조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답답한 경기력이 지속되었습니다. 후반전 알바를 빼고 오바메양을 투입하면서 백스리 포메이션으로 전환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실패했죠.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소시에다드가 최근 바르셀로나 상대 5경기에서 모두 패했을 만큼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전력을 보강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는 있지만 개막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던 만큼 원래 수비 밸런스가 좋은 소시에다드가 충분히 막아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한 바르셀로나 공격진의 파괴력이 살아난다면
소시에다드가 이를 막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소시에다지만 바르샤의 개막전 경기력이 기대에 의하였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경기 토트넘의 승, 2번 경기 크리스털의 승, 무, 3번 경기 에버턴의 무, 패, 4번 경기 풀럼의 무, 5번 경기 레스터의 무, 패, 6번 경기 오사스나의 승, 7번 경기 본머스의 패, 8번 경기 마요르카의 패, 9번 경기 셀타비고의 패, 10번 경기 리즈의 패, 11번 경기 웨스트햄의 무, 패, 12번 경기 빌바오의 무, 13번 경기 AT 마드리드의 승, 무, 14번 경기 소시에다의 무, 패.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1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